어때요? 내가 이렇게 각 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네. 100억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? 더 벌었을 것 같아요. 그러실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30년 넘은 집을 사지? 욕물 나고 저희 사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차라리 월세 낼 거면 내 집 사서 이자 내는 게 그렇죠. 낫지 않나? 라는 이제 또 의문이 들면서 저번 이유 없이 싼 이제 물건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은 사람한테 돈이 올 수가 없죠. 네.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. 안녕하세요. 다니쌤입니다. 여러분들 만약에 5년이라는 시간을 주어진다고 하면 얼마를 버실 수 있겠습니까? 1억? 이렇게 얘기해도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할 거예요. 거기다가 공 2개 붙이면 어떻게 되죠? 네, 100억입니다. 그렇게 버신 주인공을 모셨어요. 여러분과 어찌 보면 5년 전에 똑같은 시점에서 시작했는데 물론 열심히 하셨죠. 정말 열심히 하셨고 또 용기도 가지고 하셨는데 결국 이제 100억 자산가가 되셨어요. 그래서 여러분께 누구나 다 마음만 먹으면 또 방법만 하면 100억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널리 전파하고 다니고 계시죠. 그래서 모셨어요. 뭐 100억은 아니더라도 그 10분의 1인 10억 정도는 충분하죠? 네. 누구나 충분합니다. 그냥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별로 하셨으면 좋겠어요. 서론이 길었습니다.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부자 엄마, 가난한 엄마를 출간하게 된 이진아 작가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이 책이에요. 부자 엄마, 가난한 엄마. 제가 진아님을 5년 전인가? 6년 전에 처음 뵀을 때 그때 이렇게 오셨을 때 아주 순수한 맞아. 세상 물정 모르는 부동산 붙자도 모르는 아주 그냥 애뜬 애엄마가 와서 부동산 재테크 상담했었는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실력자가 되고 저보다 전문가가 되셨습니다. 이렇게 역전할 수 있다니까. 저는 막 15년 해도 안 되는 걸 5년 만에 이렇게 해내셨죠. 어때요? 내가 이렇게 각 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네. 이렇게 100억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? 더 벌었을 것 같아요. 그러실 것 같아요. 이제 방법을 다 하셨으니까. 네. 그죠?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책을 보면 여러분도 이제 이 책을 보기 전에는 내가 10억이라도 벌면 그건 진짜 천운이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100억을 벌 수 있다는 이제 확신이 드실 겁니다. 일단 이제 5년 동안 1억으로 시작해서 100억 자산가가 됐단 말이죠. 그 과정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네. 어느 과정으로 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이사를 다녀서 이렇게 몸테크로 해서 처음에 그 서울에 이제 강서구 전세로 한 2년 반 살다가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김포 거기 네. 무분양이 되게 많았었거든요. 네, 이제 그쵸. 가깝다 보니까 이제 계약을 한 거죠. 이제. 그렇죠. 내가 아는 가까운 데 먼저 시작하죠. 그래서 김포에 갔는데 네. 그때 출퇴근이 저도 아이들 그때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그때 아이들 레슨하고 초등학교 이제 예술 강사하고 그렇군요. 아침 7시 나가서 집에서 12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왕복 4시간이었어요. 세상에, 그 그래요? 김포에서.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. 이 아파트를 팔고 서울로 가야겠다 해서 1년 살고 네. 매도해버려요. 그래.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? 다시 강서구 전세로. 근데 전세로. 그때 샀어야 되는데 또 전세로 간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때 집주인이 저희가 한 3억 3천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네. 집주인이 3억 6천인가 7천에 그걸 샀어요. 그래요. 같이 이제 전세 맞추면서 이제 그분도 이제 매수를 한 거죠. 그럼 그분은 한 2천 갖고 집주인이 되고 네. 한 3억 5천 갖고 전세 세입자가 된 거네. 근데 그때 이해 못했어요. 그거를 왜 이렇게 30년 넘은 집을 사지? 욕물 나고 저희 사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. 네. 왜 이 집을 사지? 그리고 고쳐달라 해도 고쳐주지도 않아요. 그래가지고 네. 도저히 오래돼서 춥고 안 되겠는 거예요. 이해가 안 가지만 그때 살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걸 좀 알고 이 주인이 이 집을 왜 샀을까? 근데 저희가 나갈 때 이미 그 집은 1억인가 올라가 있었던. 그러니까 그분은 한 1, 2천 투자해서 그냥 놀면서 예, 1억을 그렇죠. 놀면서 하는 편이 그렇고 열심히 해서 그렇죠. 그분도 뭔가 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셨던 거잖아요. 지금은 뭐 그 집이 한 9억, 10억 하는 것 그래요. 같아요. 그때 이해 못했는데 네. 이제 이해를 하면서 네. 이제 또 불편하기도 하면서 내가 종잣돈으로 이런 갭 투자를 하고 싶어도 종잣돈이 사람들이 없잖아요. 네. 이게 또 모으는데 시간이 걸려요. 월급 받아도 뭐 하다 보면 나가고 네. 뭐 하다 보면 남는 돈이 없어서 모으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종잣돈을 찾으려면 그 저희 원래 있던 전세금 있잖아요. 네. 전세금이 종잣돈이 그나마 좀 크잖아요.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그렇죠. 깔고 있는 게 제일 크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 월세로 이사를 가자. 월세로. 이래서 1년 살고 네. 또 그 강서구에서
위례신도시로 월세를 가요. 그래요? 네. 그래서 5천에 얼마로 그때 위례신도시가 물량이 많아서 네. 좀 월세가 조금 뭐 그쵸? 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와 살만해서 갔었고 그 남은 돈은 1억이었어요. 남은 돈 1억. 그래서 그 1억으로 네. 이제 저도 아파트 갭 투자를 시작하셨군요. 시작했죠. 그럼 1억으로 시작해서 어떤 여러 과정? 가지 이제 갭 투자도 하고 이제 위례 신도시로 가니까 또 위례에 있는 물건이 좀 보이기 이제 시작하면서 추천받아서 이렇게 또 다시 좀 대출 받고 끌어끌어 모아서 이제 분양권을 또 위례에 있는 사람 그때쯤에 이제 아마 대표님 처음 만났던 걸로 기억해요. 그렇군요. 네. 근데 이제 계속 월세를 내다 보니까 그래도 월세가 아까운 거예요. 아 그래요. 그래서 차라리 월세 낼 거면 내 집 사서 이자 내는 게 그렇죠. 낫지 않나? 라는 이제 또 의문이 들면서 또 1년 만에 네. 이제 경기도 광주에 빌라, 복층 빌라 좀 예쁜 집이 있었거든요. 또 이사를 갑니다. 빌라로? 또 1년 만에, 계속 1년 만에, 예. 복층으로 이사를 가죠.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내 집이 생겨서 이제 또 원금 같이 갚고 이자를 내도 그때보다 월세보다 또 적은 거예요. 그래도. 그렇죠. 네. 그때 금리가 낮았으니까. 네. 네. 그렇게 해서 계속 내다가 보니까 또 광주 사는 게 좀 불편하면서 또 일하는 곳을 옮기면서 이제 용인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네. 용인에 또 저평가된 아파트를 발견합니다. 그래서 1년 살다가 네. 또 용인에 있는 아파트로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거죠. 이제 진짜 그 1년마다 했나요? 네, 그 분양 용인에 있는 아파트가 입주할 때쯤에 피가 안 비쌌어요. 피 뭐 500, 1000 뭐 이랬었어요. 아파트인데. 이제 그래서 그거를 프리미엄을 주고 사서 네. 그 광주에 있는 광주는 저희 집이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세를 받아서 그리고 위례에 있는 그때 그 투자했던 네. 분양권에 또 전세금 올라서 이거를 모아서 이제 이걸 산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내가 투자해 놓은 것들이 네. 전세를 주는데 그게 또 전세 바뀔 때 전세금 올라가니까 그 오른 전세금 갖고 또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스노우 효과를 만들어요. 네, 그리고 이제 제가 살던 내 집에서 또 세 주면 또 그 대출 갖고 뭐 남은 돈 뭐 이렇게 보증금으로 이렇게 합해서 이제 용인에 있는 아파트를 사게 된 거예요. 근데 이제 투자하면서 좀 이래저래 좀 돈도 부모님이나 이렇게 좀 많이 빌리게 되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좀 갚아야 되는 좀 시기가 온 거예요. 좀 갚아달라. 그래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인에 있는 아파트를 4개월 살고. 아이고 세상에. 짐 풀자마자 일단 다시 짐 싸서 이제 그 화성에 있는 봉담. 네. 네, 그 아시는 분이 이제 그때 또 입주하는데 이제 전세나 월세가 싸니까 잠깐 견뎌달라. 네. 뭐 관리비 정도 이래서 이사를 합니다. 또 4개월 만에. 봉담으로 화성 봉담. 네. 근데 화성 봉담으로 이동하니까 또 이제 옆에 시흥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. 그래서 거기서 한 6개월 살다가 다시 좀 좋은 조건에 미분양된 시흥에 있는 또 물건을 사서 또 대출받아서 이사를 하는 거죠. 또 월세 내기 아깝다 싶으니까. 그래서 이제 또 시흥으로 6개월 만에 또 이사를 합니다. 6개월 만에. 그 시흥에 월곶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옆에 이제 송도가 가깝거든요. 송도가 또 보이기 시작하는. 그래서 그 월곶에 있는 제가 물건을 2억 6,300에 샀거든요. 근데 6개월 살면서 2억 7천에 전세를 받고 나왔어요. 오. 대출금 갚고 그 남은 돈 갚고 또 다 해서 다시 송도로 또 이사 가는 거예요. 내가 산 가격보다 전세금이 더 높아요. 네, 지금은 더 높고. 이제 용인에 살 때는 또 이제 일을 계속 했었으니까 또 조금만 모아서 또 용인 그 기흥구 아파트를 샀었는데 그 옆에 있는 수지에 있는 오피스텔을 또 사고 이제 또 시흥 가니까 또 시흥에 가까워 뭐 안양이나 또 안산에 있는 또 저평가된 물건을 또 보면서 또 이렇게 또 구입하고 인천 가서 뭐 인천에 있는 아파트 또 오피스텔 이런 것도 가는 곳마다 이제 자동으로 지역 분석이 되면서 이제 그냥 막 일부러 찾으려고 찾은 건 아닌데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. 이제 하도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지역 분석이 되고 저건 이유 없이 싼 이제 물건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투자를 뭐 진짜 1년도 채 못 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도전해 갔는데 뭐 하나를 투자를 할 때도 일반인들이 굉장히 두렵거든요. 내가 이 하는 게 잘한 선택일까? 이래서 전세를 끼고 사면 나중에 전세 세입자 못 가면 어떡하지? 또 전세비 떨어지면 내 돈 들어간데 어떡하지?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안이 있는데 무섭지 않았어요? 무섭죠. 사람인지라. 근데 그걸 어떻게 안 무서울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최소한의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적어도 저는 아이와 제가 살 수 있는 것만 해요. 만약에 전세가 안 나가면 제가 들어가서 사는 게 가장 이제 리스크 방지로 제일 좋더라고요.
근데 사람들이 이제 막 지방이 어디 좋다, 뭐 요즘 부산 많이 올랐다, 강원도 많이 올랐다, 뭐 제주도도 뭐 최근에 엄청 네. 뭐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저는 안 했어요. 그냥 그래도 제가 아이와 살 수 있는 곳에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아이랑 살 수 있다는 거는 다른 분들도 이제 그쵸. 비슷하다는 거고 이렇게 그래도 가정집이라는 거를 이제 염두해서 샀기 때문에 크게 그래도 이게 막 내려가진 않겠다. 그리고 이제 보통 전세가가 그냥 분양가 정도에 제가 이렇게 내주면 네. 그거보다는 잘 안 들더라고요.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. 분양가보다는 잘 안 내려가니까. 맞아요. 예. 그러면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. 이진아님은 5년 동안 물론 열심히도 했지만 네. 좋은 데를 만나지 않았냐. 아파트값 그냥 대세 상승기 때 들어가서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실까.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네.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.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.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? 저도 그렇게 운이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네. 왔거든요. 근데 사실 제가 뭐 15년, 16년 이렇게 해오면서 15년, 16년, 17년, 뭐 22년까지 그 시간은 저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. 모든 사람 공통이 네. 있었죠. 사실 저희 그때 시작할 때 저에게 뭐 부동산 오르니까 하라고 얘기해준 사람 다 반대했던 것 같은데 제 그죠. 기억에 네. 아무도 없었어요. 요즘 누가 부동산에서 하냐 뭐.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가 뭐 16년도 이때 그쵸. 17년도니까 그 팔에 그 악재 있잖아요. 네. 그 맞아요. 08년도 그래서 그 악재들의 그 분명히 18년도에 온다 막 엄청 그때 심했었잖아요. 예. 곧 18년도다. 저도 사람인지라 그 얘기 계속 들으면 막 떨리는데 그렇죠. 그래도 저는 했어요. 그냥 어차피 지금 안 하는 것과 네. 해서 말하는 거 똑같다. 그냥 그렇죠. 똑같아요. 어차피 사람들이 이거 뭐 이렇게 안에서 움켜쥐고 있으면 이렇게 그대로거나 뭐 뭔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 안전한 거 아니거든요. 그쵸, 제 맞아요. 생각에는. 네, 그래요.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죠. 저는 그거를 했기 때문에 그 운도 얻을 수 있었던 거고 네.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은 사람한테 운이 올 수가 없는 거죠. 네. 사실.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. 뭔가 시도하고 열심히 네. 하는 사람에게 네. 운이 따라오는 거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운이 올 리가 없죠. 그럼 어때요?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네. 특히 이제 주택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은 또 이런 또 질문하실 것 같아요. 이진아님은 그러면 그동안 이제 주택 위주로 해왔는데 네. 앞으로 재테크는 또 계속 하실 거잖아요. 네. 어느 쪽으로 그럼 또 재산을 늘려가실 생각이에요? 저는 할 줄 아는 게 부동산밖에 없어요. 그래서 부동산은 계속 관심을 두고 하는데 이제 사실 뭔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겠다 하고 시작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그냥 한 것 같아요. 내가 예를 들면 용인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데 그 옆에 내가 이사만 가면 내가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고 이거를 살 수 있는데 네. 안 갈 이유가 뭐지라고 생각하면 그렇군요. 그래서 같이 막 이거를 투자해가지고 내가 100억 자산가가 되고 막 이렇게 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이렇게 덜 힘들게 좀 살고 싶은 마음에 그냥 이사 한 번만 좀 참고 가자. 네. 한 번만 참고 또 가자. 또 그래 한 번만 더 참고 가자. 이런 심정으로 해왔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말이 쉽지 않아요. 내가 사는 곳이 주변 환경도 좋고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여기에 눌러 앉는 분들이 1999명입니다. 저도 역시 포함되고 그 안에. 왜냐면 익숙해지고 살기 좋은데 굳이 절로 이사 간다고 해서 내가 돈을 더 번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죠? 뭐 부동산 수수료 내고 뭐 기타 비용 내가면서 또 몸테크 해가면서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진아님은 앞으로도 이 주택 시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해가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이제 뭐 어찌 보면 이제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어떤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개발, 동기부여, 또 이제 마인드셋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 책에도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알고 100억을 벌었다. 이제 겉모양 다 똑같잖아요, 그죠? 뭐 100% 다를 게 하나도 없죠. 단지 이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100억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평범하게 살 수도 있고 그보다 못하게 살 수도 있는데 이 책에도 나왔지만
나는 이것을 알고 100억을 벌었다는데 여기서 이것이 뭐죠? 이거 네, 이거. 이것은 제가 이사를 많이 다닐 때마다 이렇게 앞에서는 조금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그냥 옆에 좀 이렇게 저평가된 게 보이니까 뭐 이사를 했고 뭐 이사를 했지만 한 번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생각하면서 그 집을 계약한 적이 없었어요. 그래요? 제가 원하는 걸 저는 항상 적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집에 이사를 가고 싶다 하면 뭐 리스트를 적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네. 뭐 첫 번째 방이 3개, 뭐 어떻게 해가 잘 들어오고 쫙쫙쫙 리스트를 항상 써봤어요. 어떤 데는 뷰가 좋고 뭐가 해야 되고 뭐 붙박이장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볼 때마다 계속 상상했던 거예요. 이제 살고 시각화를 하신 있는, 거예요? 예, 시각화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체적인 이 계획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좋은 집에 살고 싶어. 그냥 새 집에 살고 싶어. 그 제가 책에도 썼지만 새 집에 살고 싶다고 하면 그럼 새 집 반지하 가면 되잖아. 그러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게 너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.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또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끌려온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데 뭔가 좀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라고 할 텐데 어때요? 경험을 해보셨는데?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돼요. 물론 저도 미리 지금 뭐 생각했던 것 중에 아직 안 된 것들이 있지만 네. 될 거라고 믿고 이제 또 살아가는 거죠. 네. 이제 그것만 붙잡고 막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. 뭐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어느 지역 너무 올랐어. 막 이제 한참 뉴스 때릴 때가 있거든요. 그 지역만 유난히 또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. 나는 왜 여기 못 샀을까? 좀 아쉬운 마음이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자들은 네. 진작에 거기 나도 좀 봤으면 샀을 텐데 하는데 저는 또 그거를 예를 들면 그게 뭐 안산이다 이러면 안산 또 계속 뭔가 되려면요. 그렇군요. 그러고 진짜 안산에 사요. 어. 근데 진짜 제 돈 거의 안 들이고 사요. 그거를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해서 투자도 그래서 꼭 뭐 돈이 많아야지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가 돈이 많아야지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 투자를 못하는 것이다 네. 라고 생각해서 생각을 바꿨어요. 그렇군요. 돈이 없어도 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. 그랬더니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물건들이 갑자기 저한테 확 오면서 그때 한 번에 5개를 계약했는데 그래요? 1억도 안 들었어요. 거의 5천에 5개를 확 계약했어요. 그렇군요. 네. 지금 이제 100억 부자라는 거 누구든지 다 꿈꾸는 건데 예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사셨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좀 많이 경제적 여유가 생기셨는데 네. 그 평범하게 살 때도 물론 좋았겠지만 네.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뭐가 좋던가요? 먼저 제가 돈이 없을 때는 시간이 저를 선택한 거죠.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해야 돼?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가 싫든 좋든 그냥 그 일을 해야 되는. 그러니까 시간이 갑인, 시간이 갑인 건데 지금은 제가 시간을 이제 선택하는 거죠. 제가 갑인 거죠. 이제 시간의 을이 돼버려요. 그냥 이 시간에 내가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는 거예요.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하고 싶은 공간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. 근데 그 전에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가 끌려가는 입장이었지만 지금 이제 제가 해서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예를 들면 뭐 누군가 전화 와서 이제 뭐 미팅 시간조차도 내가 저는 이 시간에 가능합니다. 이게 그 전에는 아니요 맞출게요 이러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생기고 이제 아무래도 마음에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. 특히 부모님 예를 들면 병원에 가신다고 하시면 가슴이 철렁하죠. 그렇죠. 물론 어디가 아프신 것도 철렁한데 제 생각은 이렇게 돈이잖아요. 예, 저도 장녀기 때문에 일단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. 그래서 일단 병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고 나와서 얼마인지가 이게 제일 그렇죠. 뭐 먼저 하시죠. 여기는 진짜 그런데 지금은 의사 선생님 말 듣고 그 병원비에 대한 걱정이 없고 그죠. 이제 얼마가 나오든 문제가 없고 치료만 잘 되는데 뭐 병원에 1인실 쓰는 건 문제 없으시고 이제 뭐 간병비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 전에 이게 되게 죄송한데 이게 현실상 참 슬프더라고요. 돈이 없으니까. 그러면 그러니까 자식이 내 자식이나 내 부모나 몸이 아픈데
가장 좋은 치료를 못하고 돈이 없어서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그건 이제 평생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. 적어도 돈이 없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좀 더 편안하게 치료 못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죽을 때까지 후회 나올 것 같아요.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린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요. 그죠? 진짜 돈 많이 벌어야 돼요. 우리가 이제 65세 이상이 나가면 오히려 생활비는 줄지만 병원비, 의료비가 더 나가서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돈이 더 나간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젊었을 때, 또 힘 있을 때, 능력 있을 때 많이 벌어놔야 됩니다.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